수특 영어 14강의 게이트웨이입니다. 빨리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proposition이 있을 수 있답니다. 뭐 proposition이면 제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문제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도가 큰 일입니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왜냐면요, 우리 있잖아요, 거의 불가능하대요. 이 to에서 to 이야기죠. 즉 뭐가 불가능하냐면 maintain the ideal conditions, 우리가 유지하는 건데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힘들대요. 근데 어떤 이상적인 상태냐면 조금 설득력 있거나 말을 좀 잘해 보이거나 혹은요 뭐 할 때 effective, 효과적인 상태로 만들기가 힘들답니다. 뭐 할 때 써냐면요, 우리가 마우스가 입이요 traveling wheels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일 때요. 알겠죠? 뭐를 over the speed limit, 속도 제한이 있을 거냐. 입에서도 막 움직이는 그 속도에 제한이 있을 건데 입이 이렇게 엉키지 않게 하는 그런 속도 제한을 넘어서서 마우스가 너무나도 막 움직임이 클 때요, 사실은 적절하게 혹은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컨디션을, 조건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럼 앞에 문장이랑 똑같습니다. 빨리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although we'd like to think, 조금 생각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근데 뭐를 생각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냐면 that 이하를요. 즉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 정신이, 우리 생각이요 are sharp,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예리한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리한 단어 한 번만 들고 갑시다. 해서 우리 예리한이니까 incisive 단어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즉 뭐 할 만큼 충분히 예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항상 좋은 결정을 내릴 거라고요. 근데 뭐와 함께? 최고의 효율과 함께요. 자, 그러면 우리 sharp enough to니까요, 뭐뭐 할 만큼 충분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 늘 얘랑 얘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enough는 형용사를 꾸며줄 땐 뒤에서 꾸며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인드가 굉장히 매번 좋은 효율성으로 좋은 결정을 늘 내릴 만큼 예리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겠죠. 뭐가 그렇지 못하냐면 그 마인드가 사실은 이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샤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계속 한번 봅시다. In reality, 실제로는요, 즉 우리가 걔가 굉장히 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실제로는요, brain이 arrives at, 즉 어디에 도착하는데요. 어디에 도착하냐면 intersection, 어떤 교차로, 교차점에 딱 도착할 거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4가지 5가지의 가능한 것인데 말할 무언가가 되겠죠. 그리고 병렬 구조가 없겠네요. arrives at sits입니다. 그리고 sits, 앉아있는 거야. 어떻게? idling하게. 즉 어떻게 앉아있냐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for a couple of seconds, 즉 몇 초 동안 그렇게 앉아있는데요. 근데 considering the options, 뭐 하면서요? 우리 그게 선택을 consider, 고려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인 거야. 내가 지금 내에서 입으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한 4-5가지의 말하고자, 즉 가능한 말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교차점에 있는 거야. 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 딱 있으면서 뭐 하냐면요, 바로 지시사항이 딱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은 망설이면서 혹은 약간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몇 초 동안이나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링이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즉 공회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떠한 의미 없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고르는 그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거겠죠. 근데 뭐 하면서? 선택권을 이렇게 하면서요. 알겠죠? 즉 예리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바로 톡톡톡 하고 효율성 있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몇 가지 가능한 말들 중에서 우리가 고르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신 수업이라서 일단 3번이 절대 안 될 거고요. 3번 넘어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번은 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요, when the brain stops sending navigational instruction back to the mouth,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 머릿속에서 가능한 말들의 여러 가지들 중에서 막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잠시 포즈가 생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될 거냐? brain이요, 보내는 걸 멈춰요. 뭐를요? navigational instruction, 즉 항해할 수 있는 지침인데, 즉 내 입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내려줘야 되잖아. 이 말을 해라 라고 해줘야지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멈춰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the mouse is moving too fast to pause, 즉 입은요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멈추기가 힘들 때요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면 머릿속에서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라고 고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잠시 무슨 말을 해야 돼라는 지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일 거야. 근데 입은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어떤 때냐면 that's when 뭐 할 때냐면 you get a verbal fender bender 즉 너가야 언어적인 어떤 사고가 생겨난다는 거죠. 즉 언어적인 뭔가 충돌이 탁 하고 또 생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otherwise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않으면 known as the filler 즉 그게 뭐라고 불리우냐면요. 필러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즉 채워 넣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의미 없는 말로 막 채워 넣는 거죠. 왜? 뇌에서 지시를 아직 다 못했어. 근데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멈추기가 힘들어. 그럴 때 그냥 you know, and like 즉 너도 알다시피 이러한 쓸데없는 즉 의미 없는 말들을 filler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방금 말했던 이러한 말들은요 뭐냐면요 너의 입이 하는 것입니다 해서 what이 써져 있고요. 뭐 할 때 그것이 어디든 갈 데가 없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입이겠죠. 입이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어디 갈 데가 없어. 즉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의미 없는 말들 같은 것들을 추임새 같은 것들을 넣는다는 거죠. 이게 필러라는 겁니다. 즉 빨리 말하게 되면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적정한 속도로 하게 되면은 내가 우리의 입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들에 맞춰서 바로바로 좀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빨리 말하다 보면은 요거랑 속도가 맞지 못하니까 사실 이렇게 의미 없는 말들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득력 있거나 혹은 말을 잘하는 느낌적인 그런 이상적인 조건을 유지하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단어 하나만 두고 갑시다. 우리 pause도요 중단하다니까 우리 hurt 라는 단어들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persuasive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우리 compelling 혹은 convincing 이러한 단어들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장이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수특 영어 14강의 1번입니다. 일단 내신 수업이니까요. 우리가 막 풀이를 할 시간은 없고요. 일단은 관계없는 문장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문장은 당연히 4번이고요. 요거를 빼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rejecting, 거부하면서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 지금 그 뒤에 모네나 혹은 다른 인상주의파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rejecting 한 거니까요. ing 쓰셔야 되고요. 그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밖에 안 될 겁니다. 즉, 뭘 거부했냐면요. 아카데미적인 그런 훈련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을 거부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사실은 겪었던 겁니다. 자, 근데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보다 더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거부한 것보다 더 빨리 더 빨리 경험했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had experience로 과거 완료 쓰고 있고요. 즉 그들이 이전에요 경험했던 아카데미적인 트레이닝을 거부하면서 모네와 그 밖의 다른 인상주의파들은 믿었다는 거죠. 뭐를 믿었냐면요. 다 있습니다. that 뒤에 주어 표시 한번 갈게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삽입이 살짝쿵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그림이 그냥 바로 동사로 가볼게요. 그들의 그림이 훨씬 더 sincere,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다른 아카데미적인 아트보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진정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훈련들을 거부하기 시작했답니다. 알겠죠? 여기서 우리 sincere는 당연히 진짜에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genuine 단어 정도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들의 그림이 어땠냐면요. with 뒤에가 그림의 특징을 좀 설명해주고 있겠죠. 그것에 즉 objective methods of the painting 즉 그림의 굉장히 객관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냐면요. 그림을 어떤 걸 그리냐면 그들이 보고 있는 즉 여기서 before는 시간적으로 이전에보다는 장소적으로 자기 앞에 있는 걸 말할 겁니다. 즉 그들 앞에 그 인상주의파 화가들의 앞에 그들이 보는 것을 그리는데 굉장히 객관적인 방식을 사용한 자기들의 그림이랍니다. 그게 사실은 아카데믹 아트보다 훨씬 더 진유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들은 모두 동의했답니다. 뭐를 동의했냐면 데디아를요. 즉 그들이 aim to 즉 뭔가를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를 목표로 하고 있었냐면 capture their sensations 그들의 감각을 포착하는 것을 조금은 목표로 잡고 있었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OR은 즉 이런 뜻이겠죠. 즉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보는 건데요. 뭐 할 때?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즉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감각을 capture, 딱 뭔가 우리가 사진을 똑 하고 찍듯이 캡처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그 모습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 그 감각을 포착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라는 것을 다 동의했다는 거죠. 이런 감각은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요, the flickering effect, 즉 조금은 반짝반짝 거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뭐에? 빛에요. 근데 그 빛이 어떤 거냐면요.
그들의 눈이 당연히 포착할 수 있는 거야. 뭐 할 때? 그들이 things, 어떠한 물체를 regarding, 우리 인식하거나 응시, 보고 있을 때요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요까지 하고 한번 인상주의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가봅시다. 저 인상주의파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였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빛의 효과도 담고 있었거든요. 그 감각 안에는. 즉, 이 사람들이 빛에 따라서 막 변화되어지는 그 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풍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그 시점에 보고 있는, 눈에 보이고 있는 그대로를 진짜 그 감각을 딱 캡처해가지고 그림에 나타내듯이 이러한 하품을 쓴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사람들인데, 즉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감각을 집어넣는데 특히나 빛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네 그림을 보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연못이 반짝반짝하면서 보여지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딱 그 사람이 모네가 그 순간에 봤던 그 그림 마치, 즉 그 모습 같이 우리가 딱 볼 수 있게 캡처해서 딱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in completely contrast to the academy, 즉 아카데미와는 완전히 반대로요. 여기서 아카데미는 뭐 교육기관 정도가 될 건데요. 미술에 프랑스에 있는 미술 교육기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은 완전 대조적으로요. 우리 인상주의파 작가들은요, painted, 즉 그렸는데요, 굉장히 ordinary하고요, 평범하고요, 모던한 사람들이 그렸다는 것. 일상생활에. 그리고 up-to-date니까 어떻다? 조금 현대적인이 되겠죠. up-to-date니까. 그래서 우리 contemporary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 있겠죠. 즉 현대적인 그러한 세팅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면서 그랬냐면요, 모이크나펜트, 즉 어떠한 시도도 안 해요. 뭐 어떠한 시도도 하냐면 그냥 그의 그림 기법들이죠. 그런 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객관적인 methods,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숨김없이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빼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피한답니다. 뭐를 피하면 상징이라든지 혹은 narrative니까 이야기가 있는 이런 뜻이겠죠. 즉 이야기가 있는 어떤 서사가 있는 내용을 피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뭐 하냐면 preventing, 즉 조금 막아요. 뭐 하는 걸 막냐면 viewers가요. 우리 당연히 prevent A from B니까요. 여기서 B는 ing로 쓰셔야 되겠죠. 즉 그 그림을 읽는 것으로부터 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독자들로 해서, 독자란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해석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상징이나 어떤 서사적인 걸 보여주지 않아. 그냥 내가 봤던 그 그림 있죠. 그거를 꼭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야. 해석할 필요가 없게 만들고요. 자, 근데 여기서 making이랑 prevent이랑 당연히 이렇게 이어지겠죠. 즉 그러면서 뭘 하게 하냐면요, 여기서 됨은 viewers가 될 겁니다. 즉 viewers로 하여금 make가 오형식 동사니까요, 여기서 experience와 같이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들의 그림을요, 자기들의 그림을. 근데 어떤 식으로냐면요, isolated, 즉 조금 고립이 되어진 그 시간의 순간으로서 조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상주의파들은요, 상징이라든지 어떠한 서사가 있는 이야기를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해석할 필요, 혹은 이렇게 그 그림이 뭔지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이요, 그냥 자기들이 그때 본 순간을 사진을 탁 하고 찍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모네가 오후 2시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햇빛의 그 방향을 보거나 빛이 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오후 2시쯤에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걔가 오후 2시쯤에 그린 그 그림이요, 마치 내가 그 그림을 보면 아, 오후 2시에 저기가 저렇겠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즉 그게 고립된 순간인 거죠. 즉 내가 지금 순간이 아니라 그 그림 속에 있던 그 고립된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얘들의 그 하풍이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따로 없습니다. 인상주의파의 미술의 특징 정도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뭐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네요. 수특 영어 14강의 2번입니다. 우리 식물들을 평가한답니다. 뭐를 평가하냐면요, 여기서 왜는 언제라는 의문사예요. 즉 언제 그들이 경쟁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it is more prudent, 즉 언제 좀 더 현명할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가 있으니까요, 즉 진주어로 한번 해석해봐요. 즉 협력할 때가, 즉 협력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즉 플랜트는 협력을 할 건지 경쟁을 할 건지를 한번 평가를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종류의 협력을 할지 혹은요 경쟁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 하기 위해서, 그들은 weigh이니까 여기서 weigh가 어떤 뜻이냐면요, 무게를 재는 거예요. 즉 따져보는 거죠.
뭘 따져보냐면 에너지 비용을 좀 따져보거든요. 근데 뭐랑 비교해서 에너지 비용을 좀 따져보냐면요. 즉 뭐라 해야 되죠? 향상되어지는 성장과 그리고 지속성이죠. 그것의 이익과 비교해가지고 에너지 비용을 따져본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장을 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 그럼 경쟁에 쏟을 힘이 있겠어? 그래서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요. 어떤 게 있냐면요. 플랜트는요, 사실 일반적으로 시도하긴 해요. 뭐를? Grow the taller than a closely situated neighbor for performance, 즉 SS, 즉 어떠냐면요.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당연히 자기한테 근접하게 위치되어져 있는 이웃보다 훨씬 더 크려고 시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for, 즉 조금은 위에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을 위해서요. 뭐에 대한 sunlight. 우리 그렇잖아요. ground에 있는 애들은요. 햇빛 바라기예요. 그렇죠? 식물들은. 그럼 햇빛과 좀 더 내가 옆에 애들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더 크려고 시도하는 게 일반적일지 모르나 일반적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라면서 여기서 문장이 끊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네이버가요. 이미 상당히 커 있어. 그리고 the race,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경쟁하는 그것이요. 좀 질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커. 그렇다면은 우리 플랜트는요. will tempers 누그러뜨려요. 알겠죠? 좀 누그러뜨립니다. 어떻게? 뭐 soften 또 될 수 있을 거고요. cow 또 될 수 있겠죠. 잠시만요. 자, 누그러뜨릴 수 있는데요. 뭐를 누그러뜨릴 수 있냐면 그것에 경쟁하고자 하는 본능을요. 예를 들어서 잽이 안 되잖아요. 내 에너지만 쓰겠는데? 그러면 경쟁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좀 수그러뜨리기도 한대요. 누그러뜨리기도 한답니다. 알겠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라고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즉, 정리를 해줄 겁니다. 우리 플랜트는요, 경쟁하는데요. 뭐 할 때만 오직 경쟁하냐면요. 컴피티션이 필요로 되어질 때만요.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즉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뭐를? 그들의 어떠한 능력을 좀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을 때만 하냐면요. 그들 자신의 growth, 성장이라든지 혹은요 reproduction, 어떠한 번식 있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자기의 그 경력,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때만. 그리고요 병렬이네요. is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할 때 좀 그 경쟁이 가능성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요 라고 할 겁니다. 우리 likelihood는요, 잠시만요. 얘를 빼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얘는 likelihood는 똑같은 말이 맞아요. 하지만 likenes스는 미안요. 똑같이 쓰고 있었네요. 즉 likeliness는 괜찮아요. 가능성으로. 근데 likenes스가 있거든요. 즉 이렇게 likenes스는 유사성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즉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식물은요 경쟁하죠. 오직 뭐 할 때? 즉 경쟁이 나의 능력을, 나의 생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럴 때, 혹은요 그 경쟁이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 때. 왜 성공의 가능성 왜 생각하겠어요? 내가 괜히 경쟁해가지고 에너지만 뺏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 얘들은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뒤에 3번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그럼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경쟁이 산출하면요, 즉 생산해내면 뭐를요? 조금은 우리가 필요로 되어졌던 결과를 산출하는 거야. 즉 내가 경쟁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해주면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식물들입니다. 뭐 하냐면 competing, 멈춘대요. 경쟁하는 것을. 왜?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었는데 말라 하겠습니까? 에너지 아깝게. 즉 멈출 거고요. 그리고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들의 에너지를 뭘로? 생존으로. 이제 경쟁이 아니라 다시 생존으로 다시 스위치 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한테는요, 사실은 경쟁이라는 것은요, survival이에요. 뭐가 아니라 승리의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죠. 왜냐면 얘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거를 좀 비교 따져가면서 에너지 비용을 좀 따져가면서 하는 건데요. 얘들이 생존할지 혹은 협력할지는 늘 얘들의 생존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한 식물의 경쟁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수택 영어 14강의 3번입니다. 우리 기계화라는 것은요, 속도를 높이게 했습니다. 뭐를? 수직 이동을요. 자, 우리 속도를 높이는 거니까요, 얘랑 똑같은 말 하나만 적고 가볼게요. 우리 accelerate가 되겠죠.
딱 무슨 얘기할지 알겠죠? 기계화가 되어짐으로써 수직으로 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즉 계단이라든지 램프면 우리 경사 같은 거거든요. 즉 어떠한 경사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이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how 우리가 즉 너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how는 방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 the way가 생략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계단이랑 경사를 말할 뿐이었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few buildings 즉 거의 없었대요. 빌딩이 뭐 하는 빌딩이 없었냐면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빌딩이 없었죠. 근데 그 빌딩들이 어떤 거냐면 5 stories 즉 5층이 초과되어지는 빌딩들이요 자주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오르락 내리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잘 사용이 안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xceed 있으니까요. 해도 능가하다, 넘어서다라는 surpass 단어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이러한 상태였는데요. The Otis 컴퍼니, 우리 오티스 컴퍼니 어서 많이 봤을 건데 그 어디죠? 엘리베이터 보면요, 이 오티스 브랜드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제 오티스 컴퍼니가 있는데요. 이 컴퍼니가 언제냐면 1853년 뉴욕에서 설립되어졌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가 주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될 겁니다. 얘가 바꿨대요. 모든 것을 바꿨답니다. or that 모든 것을 바꿨답니다. 뭐와 함께? 발명과 함께. 뭐를요? 안전, 여기서 safety elevator 이름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 엘리베이터의 발명으로서 모든 걸 바꿔놨다는 거야. 자 그리고 safety elevator를 좀 더 설명해 줄 겁니다. 이거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전 엘리베이터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엘리베이터가 locked 한대요. 근데 어디에 락하냐면요, in place, 즉 제자리에 딱 걸어두는 거예요. 머리 더 car. 우리 엘리베이터 그 안에 타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 있죠. 그 공간에 딱 제자리에 딱 막아놔요. 근데 뭐 할 때 우리 여기서 얘 좀 잘 보시면요, 문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면은 should가 사실은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If the cables should fail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즉 가정법이었는데요. should를 쓰는 이유는 가능성이 희박할 때 훨씬 더 쓰죠. 근데 이랬을 때 if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면서 should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케이블이요, 움직이게 하는 그 케이블이 fail, 실패하면 즉 고장이 나면요, 얘를 딱 제자리에 두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올라가다가 7층에서 케이블이 고장나서 딱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요, 케이블이 고장나면서 밑에 팍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딱 걸어놓게 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겠죠.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얘를 꾸며주는 말이고요. 이 that도 당연히 얘를 꾸며주겠죠. Safety elevator. 즉, 이 엘리베이터가 뭐냐면 made the taller buildings possible. 즉, 여기서 made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뭐를? buildings를요, 더 높은 buildings를 가능하게 만들어줬죠. 당연히 ly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고층 건물들이 더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예전에 스테어스나 램프만 있을 때보다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즉, 메카니세이션 중에서요, 즉 우리의 vertical movement를 속도를 가속화시켜준 기계화 중에서 첫 번째가 엘리베이터고 두 번째가 뭐다? 에스컬레이터인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엘리베이터,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가 될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죠. 즉 에스컬레이터는요, came later. 엘리베이터보다는 조금 이후에 나왔대요. 근데 뭐 하면서 지가 가지고 왔어, 뭐 하면서라는 분사입니다. 즉 뭐를 가져오냐면 좀 더 능력이 생겼는데요, 용적이 생겼는데요, 뭐 할 수 있냐면 얘들이 to move,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를? 더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 안에서 좀 더 짧은 수직의 거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시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볼게요. 왜 shorter이라고 하냐면요, 엘리베이터는요, 한 1층에서 20층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한 방에 그렇게 하기 무리예요. 즉 1층에서 2층 같이 단거리의 수직의 상승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들은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세이션 일으켰죠. 어디서? 1900년대 파리의 박람회에서요. 자, 그리고 3번은 이 글과 흐름의 연결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화인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 덕분에요, 이것들 때문에
city는요 점점점 퍼져나갈 수 있었죠. 어떻게? 지하로도 당연히 갈 수 있죠. 수직이니까 밑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밑에 더 깊게도 갈 수 있고요. 서브웨이나 당연히 터널수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위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high rise니까 저기 높이 서 있는 고층 건물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한 뭐도 된다? outwards, 바깥으로도. 수직이라면 이렇게 가로로 넓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로로 넓어지기 때문에 왜 outwards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도시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의해서 고층 건물이 생겨나면서 도시가 확장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가 이렇게 커져가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시티스케이프, 즉 도시 경관이요. 자, 근데 이 도시 경관이 특히나 was created, 즉 발생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일단 나올 거고요. 현대 도시 경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도시 경관이 생겨났다는 거야. 뭐 덕분에? 버티컬한 무브먼트를 가능하게 했던 이런 기계들 때문에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요. 오브 위치 한번 잘 봐주시고요. 원래는 이 오브 위치가 여기 뒤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맨하탄이요. 이거의 전형적인 전형이 된대요. 알겠죠? 즉 상징적인 전형이 될 건데요. 뭐에? 이 시티스케이프에. 현대 시티스케이프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수직 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기계랍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 경관이 변화되어진다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수특 영어 14강의 4번입니다. 너가 만약에 원한다면요. 뭐하기? entertain은 즐거움을 주다니까 즐거움을 느끼길 원한다면요. 어디서? theater에서. 언제? 19세기 이전에요. 자, 그러면 너는요. 아마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if 있고요. wanted, 그 다음에 could 있는 거 보니까 가정하고 있겠죠. 자, 뭐를 피할 수 없냐면 어떤 사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사실이 뭐다? 대디하다는 사실이겠죠. 당연히 위치는 못 쓸 겁니다. 여기까지 가겠네요. 즉, 너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at some level, 어느 정도까지는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dialogu에. 즉, 뭐냐면 대화예요. 근데 누구랑 함께? 너의 그 같이 온 천중들과 온 사람들 있죠. 나와 같이 있는 간중에 있는 사람들 혹은 actors, 저기 배우들과 어느 정도의 대화를 참여를 해줘야 된다는 그 사실을 피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19세기 이전에 극장에서의 분위기는 막 대화도 막 끼어들고 하고 자연스럽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나 봐요. 알겠죠? The idea of the audience sitting. 자, 여기서 보시면 the idea가 일단 주어가 될 거고요. 동사까지 한번 표시하고 갑시다. 여기가 주어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말이 될 건데 여기서 보면 of가 있고요. of가 있으니까 당연히 동명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명사 앞에 뭐가 있는 거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audience가 우리 그 간중들이요. 저기 어둠 속에 우리 이렇게 어두침침한 데 있잖아요. 그 어디지? 무대에만 이렇게 불이 딱 켜져 있으니까요. 즉 어두운 쪽에서 앉아 있고요. 자, 그리고 watching, 바라보고 있는 거야. 뭐를요? 굉장히 stage, in silence, 즉 조용하게 있는 스테이지에 watching 하고 있는, 그쵸? 즉 조용하게 스테이지에서 딱 볼 수 있게 한 그러한 것은요. 우리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어두운 곳에 조명이 없는 곳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조용히 무대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생각은요, 사람 새로운 것이었다는 거죠. 즉 19세기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prior to the 19th century, 즉 19세기 이전에는요, 우리 간중들은요 worldly시니까 조명을 받기도 했고요. 알겠죠? 지금 참여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종종 굉장히 vocal, 목소리를 막 내고 활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했어? ripping, 뛰어들기도 했답니다. 어디에? 스테이지로.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캐스트, 즉 출연진들과 싸우기 위해서요. 정말 참여도가 높았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은 일단은 제해야 되겠죠. 19세기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봅시다. 근데 여기서 it이 있고요. who가 있는데요. 이 who시 당연히 that이랑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구문인 걸 아실 겁니다. 즉, pioneered. 즉 선구적으로 개척한 거죠. introduce 한 거야. 즉 그 생각을 어떠한 생각이냐면 그 audience가 조용히 듣고만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18세기의 데이비드 게릭이라는 겁니다. 얘가 선행사 같은 느낌이 되겠죠. 알겠죠? 즉 이때쯤 돼서 이 게릭이라는 사람이 이걸 도입함으로써 이렇게 되어졌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분위기요. 즉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한 걸 반대로 패시브, 수동적이고요. 이렇게 경건한 조용함이죠. 침묵. 근데 그 침묵이 어떻다? in which. 그 안에서, 그 조용한 침묵 안에서니까 in which가 되겠죠. 혹은 where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actors는요, indulge, 마음껏 자기들을 만끽하죠. 이 말은 즉슨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글요. 알겠죠? 이것은요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 그다음에 이게 동사가 되겠죠. 자, 마음껏 그 표출할 수 있고 열연할 수 있는 그러한 침묵은요, 새로운 현상이었다는 거죠. 물론 of course 어디에서 있어도 as is the cinema, 즉 시네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영화관도요. 근데 그 영화관이 어떠한 영화관이냐면 어땠냐면 이렇게 꾸며주겠죠. 즉 우리의 surrogate니까 대리인이라는 것은 스크린에서 대리인이다. 즉 출연자가 되겠죠.
배우가 될 겁니다. 배우가 unfold 펼칠 수 있게 그들의 스토리를요. 근데 뭐 없이 즉 여기 뭐 being 정도가 생략되어 있겠죠. 즉 우리의 반응을 즉 우리의 참여 없이 우리의 반응을 무시한 채로 즉 알지 못한 채로 열려날 수 있는 게 되어진다는 거죠. 즉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극장의 분위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